5월 11일 정근우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아, 오늘 비가 많이 내리네요. 네, 폭우입니다. 폭우. 네, 우리 경기 취소된 데도 있고 뭐 광주도 취소됐고 잠실도 취소가 됐고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저녁 시간인데 첫 번째 이슈가 네. 참 무거운 내용입니다. 개막 첫 10경기를 8승 2패로 출발하면서 2024 시즌 KBO 리그 최대의 그 다크호스로 떠올렸던 팀이 하나 이글스잖아요. 네. 시범 경기 종료 후에 대전 하나 이글스파크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구단 차원에서 리빌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한테 리빌딩이라는 단어는 붙일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만큼 하나팀 내부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 팬들 사이에서도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 이후부터 팀이 거듭 추락을 하면서 손혁 단장과 최원호 감독을 중심으로 구단 운영진과 코칭 스태프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부진과 함께 팬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감독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프로 최근 하나의 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초반에 너무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원래 하나대로 돌아왔다 이런 말 하기가 저도 정말 싫은데 팬들도 이제는 조금 그런 마음들도 있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경기력을 보면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망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수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선발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뭔가들을 세팅을 했을 때 그대로 뭐 이어지는 게 지금 다 하나도 없어요 거의. 네. 지난달 4월 하나의 부진은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타선이었는데 타선에서 뭐 터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타격 코치도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제 변화가 있었고 뭐 강동원 코치가 올라왔죠. 마운드를 봐도 선발 야구 중간 마무리까지 제대로 된 야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자책점도 보면 7.08이에요. 12요, 12. 네, 최하입니다. 와, 근데 7점대 방어를 가지고 분위기로 올라간다. 이거는 욕심인 거죠. 하나의 그 선발 투수 5월 10일 현재 2024 시즌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유현진, 펠리스 페냐, 리카르도 산체스, 문동주, 황준서, 김민우 선수인데요. 근데 평균 자책점을 보면 2점대 투수가 뭐 산체스 선수밖에 없어요. 무난하게 선발 중에서는 잘 이끌어주고 있다. 뭐 페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저 승수를 다 쌓은 거지 지금은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우고 또 믿었던 유현진 선수마저 지금 경기할 때마다 지금 패전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동주 선수가 중요한 선발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평균 자책점이 8점대로 이어가면서 지금 뭐 2군에 내려가 있고 오늘도 뭐 아직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1군을 올리기가 좀 그렇다.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선발 야구의 시즌 초반에 달렸던 그런 야구가 아닌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버티기 야구 어떻게 보면 한 게임을 이기는 야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현진 선수의 최근 3경기 성적이랑요 또 유현진 선수가 이닝별 피안타율을 지금 보고 있는데 1회부터 3회까지는 괜찮습니다. 1할 8푼 6리인데 4회 이후부터 타선이 한 바퀴 돌고 나서부터는 피안타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3할 7푼 5리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1회부터 3회까지는 뭔가 이제 볼 끝이라든지 뭐 구위가 좀 살아있다고 보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안에서 많은 얘기를 하겠죠. 어떤 볼을 노려라, 어떤 볼을 어떻게 해라, 어떤 구종이다, 뭐 이 정도는 뭐 어떻게 ABS가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돈 다음에는 본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들이댄다는 느낌으로 이제 변하면서 뭔가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어떤 타자가 결과를 내면서 그 다음 타자들은 자신감이 커지게 되는 거고 그게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뭐 하나의 지금 성적에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겠죠.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현진 선수가 뒤늦게 합류를 했고 또 스프링 캠프에서 충분한 빌드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배로서 봤을 때 유현진 선수한테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키플레이로 유현진을 꼽았거든요. 유현진 선수 꼽아낸 이유가 페냐 그다음에 산체스 선수도 유현진 선수를 보고 이제 느낄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밑에 후배들이 윤희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마운드에서 운영 능력이라든지 투구 능력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윤희 선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되게 좋았으나 뭔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흘러가는 느낌의 또 그런 야구를 하고 있는 떡하고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뭔가가 정말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의 그 주요 필승조 불펜 시즌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로 낙점했던 박상원 선수의 부진으로 또 중간에서 결정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현성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승격을 했으나 나머지 필승조 자원들이 난조에 빠지면서 최원호 감독 입장에서 사실 필승조 구성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박상원 선수가 이제 클로저 역할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주현상, 김범수 이런 선수들이 중간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박상원 선수의 초반에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뭔가 투수 운영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뭔가 투수들이 시범 경기 때부터까지 보여줬던 그런 투구 패턴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안정되어 있는 라인업들이 아닌 아직까지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 2024 시즌 팀 기록 관련해서 주요 지표 리그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역전승은 5승 9위고요. 역전패가 12패 최다 1위입니다. 1점 차 경기에서 3승 7패를 했고요. 대타 타율, 잘루타 비율, 도루 성공률까지 다 거의 최하위이고요. 주루사가 이제 17회로 이제 최다 3위. 한마디로 성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지표를 보면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 일부 여론에서는 최원호 감독의 경질 이야기가 계속 나돌고 있고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 KBO 리그 감독 시즌 중 교체 사례가 6월 이전에 어떻게 됐나. 촬영일은 오늘이 이제 5월 11일이잖아요. KBO 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감독 경질데이로 불립니다. 해마다 2021년 허문회 감독, 2022년 NC 당시에 이동욱 감독, 2023년 칼로스 수베로 감독이 다 5월 11일 날 경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질대 이게 사실 좋은 얘기가 전혀 아니어서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 교체 시기, 교체 당시의 성적과 교체 후의 성적을 봤을 때 어떠세요? 확실하게 뭐 5월달에 초반이 안 좋을 때 분위기 세진 차원에서 많이 경질되었다는 뭐 지표가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분위기 세진이 되었다라는 뭐 지표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참 5월달 가기 전에 분위기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운영을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는 라인업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최원호 감독이 원래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이게 올해 뭐 리빌딩은 없앤다. 이제 리빌딩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난해와 이제는 조금가 코너에 몰리니까 똑같은 야구를 하고 있는 운영 자체가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투수 제외한 8명을 보면 뛰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서 뭐 수비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고요. 그러면서 문현빈 선수가 지난해에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올해 이로수로서 좋은 모습을 솔직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잔 실수가 되게 많아졌고요. 뭐 붙박이 일루수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 외에서 피라테 선수가 뭐 실수를 또 가끔씩 많이 하고. 정은호 선수가 지금 레프트 했지만 뭐 1할 때 타율을 보면서도 아쉬운 수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포수도 이재훈 선수 있다가 뭐 최재훈 선수 썼다가 근데 박상호 선수 했다가 이렇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돌려 쓰길 수는 있겠지만 팀이 아직까지 아예 이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감독 교체만이 과연 정답일까? 과연 감독 교체를 해야지만 이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정프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경질만이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수들 스스로가 이기는 야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결과를 내야 됩니다. 감독의 운영과 선수들이 뭔가 이게 혼연일치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배가 한으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하나 리그에서 홈 경기가 열 때마다 항상 그 야구장 매진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성적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도 성적이 안 좋을 때는 항상 감독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독이 교체가 되고, 최원호 감독의 경질 여부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구단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감독은 버티기 어렵다. 이거는 좀 정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 보고 있는 또 해설위원의 생각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SBS 이순철 해설위원과 전화 인터뷰로 하나 이글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요즘에 뭐 중계하신다 바쁘시잖아요, 그죠? 요즘 좀 바쁘네요. 매주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8일하고 9일에 부산에서 있었던 하나하고 롯데 2연전 총평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팀이 하위권에 있기는 한데 그날 두 팀이 뭐 첫날은 완전히 뭐 초반 이닝은 투수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이 조금 앞서는 팀. 첫날은 이닝 후반에는 롯데가 좀 공격이 터졌고, 둘째 날은 서로 치고받고를 했는데 역시 공격에서 롯데가 월등히 앞서면서 롯데가 결국 2승을 챙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롯데와 하나의 지금 성적이 예상보다는 좀 많이 하위권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는 중위권에 있을 것으로 봤고요.
하나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예, 제가 지금 5위 안에 들어간다고 유현진 선수가 와서 선발진이 좀 강해지고 해서 조금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고참들이 다 일찍 빠져나가고 젊은 선수로 형성이 돼 있어서 경기 운영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유현진 선수가 오고 김강민 선수나 이재원 선수나 안치홍 선수, 최은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효과로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인데 유현진 선수가 이제 뭐 경기를 하면서 적응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보는데 근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날도 마찬가지로 5이닝 5실점 패턴투수가 되었어요. 그날 내가 이제 처음으로 유현진 선수 투구하는 걸 봤는데 한국 선수도 아직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그냥 투구하듯이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도 무모하게 막 들어가 버린다든지 한국 선수들은 투나식 유연에 좀 갖다 맞추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유인구를 던져서 제구력이 좋으니까 내야 땅볼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하나의 내야수들의 수비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삼진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무모하게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허물어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날도 볼은 좋았거든요. 그 다음날도 유현진 선수 제가 만나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볼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투나식 이후에 왜 그렇게 무모하게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볼이 좀 가운데로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운데로 몰렸다기보다는 유리한 카운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너무 무모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음 경기 때는 어떻게 그것을 좀 참조해서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바퀴 돌 때까지는 괜찮은데 두 바퀴 돌아가고 뭐 세 바퀴 되면 유독 한 5회 정도에 좀 많이 집중타를 맞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캠프 때 중간에 합류를 했잖아요. 또 작년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고 그래서 준비가 좀 아직 좀 덜 된 것 아닌가. 근데 구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KBO 리그 선수 타자들을 많이 좀 파악을 해서 경기 운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구력과 커맨드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뭐 ABS에 대해서 항의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현진 선수도 ABS는 뭐 처음이잖아요. ABS 스타일이가 좀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저는. 왜 그러냐면 ABS가 설정을 해놓은 게 홈플라트 앞쪽이 아니고 중간하고 끝면 쪽인데 분명히 유현진 선수가 투구를 했을 때는 앞면 쪽은 걸치는데 이 중간면과 뒷면은 좀 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유현진 선수는 사이드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BS는 좀 사이드로 또 가는 것은 앞면만, 그러니까 중간면만 걸치면 또 스트라이크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볼 판정이 되어버리니까 마운드에서 아무리 천하의 유현진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9일 경기에서도 참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화제가 장지수 선수였습니다. 네, 장지수 선수가 이제 무사 만루가 되어서 이제 최은하 감독이 투수 교체를 했었는데 그 중계를 하면서 그 장면들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잠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눈시울이 조금 이렇게 근데 방송 중이라 어떻게 표시도 못 냈는데요. 내려가면서 본인이 안 거죠. 바꾸는데 미안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 부모님이나 뭐 그 본인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비록 농맨으로 나왔지만 수비수들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본인이 다 맞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잘 안 맞아 들어가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나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당시 그래서 최원호 감독은 좀 어떤 입장이었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준수 선수가 그걸 다 끝내주기를 본인 그 감독도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불펜 투수도 준비를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수비가 도와주지 않고 네 이닝이 길어지고 장준수 선수도 투구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김기현 선수를 늦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서 빨리 바꿔줬으면 어쩌서 했을 텐데 사실은 점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감독으로서는 장준수 선수가 그것을 끝내주기를 바랬었겠죠, 경기를.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날 장지수 선수는 2군 통보를 받았고 2군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더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네. 지금 투수진이 그렇게 두텁지 못하니까 장지수 선수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을 때 먼 선수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또 아픔을 무릅쓰고 또 바꿔야 되는 그 현실이 참 너무 매정하고 무섭습니다. 최근에 하나 팬들 사이에서 보면 뭐 최원호 감독 경질 요구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위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거 식기구단 감독들이 다 운명 아니겠어요? 네, 야구 감독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인데요. 워낙 지금 기대치가 높다가 워낙 밑으로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공격도 터지지 않고 염려했던 수비도 안 되고 경기 운영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모든 하산들이 감독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현호 감독이 그걸 다 오롯이 다 혼자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로 KBO 43년 역사로 보면 그렇게 성적이 안 났을 때는 그런 과정이 자꾸 나타나니까 최원호 감독도 거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경기력이 회복되고 팀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40경기 이상을 치른 지금 시점에서 하나의 올 시즌 지금 평가를 내린다면 어떨까요? 캠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오고 난 이후에 5위 예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비도 약하죠. 공격도 약하죠. 거기다가 수비수들이 나가서 순간 대체하는 그런 능력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타격에서 수비에서 경기를 그 흐름을 읽고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모든 점들이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유현진 선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현진 선수가 지금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더 경험을 쌓고 몸이 좀 더 풀리고 나면 위원님이 예상했던 그 이전의 유현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수비입니다. 그 8일날도 사실은 1회 실점을 할 때도 더블 플레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블 플레이로 끝날 이닝이 실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점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천하의 유현진이라고 해도 그건 헤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유현진 선수는 떨어지는 체인지업 같은 걸 잘 던지는데 그러면 내야수들의 도움이 그만큼 전 시간에 더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현진 선수가 8일날 투구했던 그런 피지 타입으로 그대로 마운드에서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타자들은 막 쉽게 속는 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현진 선수가 좋은 볼이 만들어져도 과연 길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희가 시즌 전에 예상했던 거랑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현 상황의 순위를 봤을 때 가장 예상 밖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팀을 꼽는다면 어떤 팀이 될까요? NC죠. 전문가들 누구도 사실은 그 5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NC가 지금 3, 4, 5 선발이 매우 약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스턴하고 하트 선수가 원투펀치 역할을 잘해주면서 박민우, 손아섭, 박건우 이 세 명의 교타자를 가지고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선두권에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가장 핫한 팀은 NC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지금 어려운 팀은 하나와 롯데일까요? 롯데는 수비가 워낙 약하니까 중위권에 맴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에는 지금 하나인 거죠. 하나가 지금 1위에서 지금 8위까지 내려버렸잖아요. 아무리 야구가 변수가 많은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홈구장에서 매번 지금 매진이잖아요. 하여튼 하나가 가장 예상외에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시즌 초반에 보면 투수, 타격 다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선발 안 돼, 주루 안 돼, 타격 안 돼, 수비 안 돼, 이길 수가 없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지금 딱 내리막길을 탄 시점이 어느 시점인 줄 알아요? 하주석 선수가 딱 부상으로 나가고 난 이후부터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하주석 선수가 좀 그 하나 팬들에게 미운 짓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하여튼 올 시즌에 와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덜커덕 부상이 와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좀 계속 조금씩 전체적인 내야수들 다 흩어져 버렸고요. 새롭게 좀 내야수들도 정비를 하고 외야도 지금 정은원 선수가 외야도 갔는데 오늘 경기도 하는 걸 보면 공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수비가 안 되는 선수들을 막 내보내고 이러다가 그냥 와르르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들 이런 거를 좀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구가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2024 시즌 KBO 리그 순위 판도는 마운드의 높이가 높은 팀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정리의 야구 시간.